또 내가 머리를 잘 쓰는 경우가 있어. 잘만 활용하면 1층이 2개층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뭘 것 같아? 형님, 정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상향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종상향이 된 이후 한 뭐 3, 4년 뒤에 얼마나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갔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사실은 없어. 그래서 내가 찾다 부산 자료를 찾았거든. 부산에서 종상향에 따른 집가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통계야. 그 당시 종상향이 되자 땅값이, 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8%씩 올랐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게 있다, 용중아. 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독주택이나 낮은 저층의 주거 형태만, 우리 흔히 말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목으로 결정된 데 있지. 이런 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형태로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떼돈 버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종상향을 좋아한다고. 우리 동네 이거 옛날 빨간 빌라 있던 이 동네에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하면 그 중에서 빌라 건물주 몇 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종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굉장한 부동산 이슈로 생각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사랑은 또 남다르죠. 그렇지. 이거는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굉장히 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서도 똑같은 추세로 받아들여.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 미국에서 단독주택만 1층짜리를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이렇게 공동주택 형태로 지목이 바뀐다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 안 좋아하나요, 설마? 안 좋아해. 아, 그 이유가 뭐죠? 미국은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아파트에 안 산다? 안 살지. 아, 다 단독주택에 사는 거야. 앞마당에 조그만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고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부자가 사는 곳이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 사는 것은 이건 부자가 사는 곳이 아닌 거야. 그럼 나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 교수님, 맨하탄 같은 데는 고급 아파트나 고급 레지던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월스트리트 가이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돈 꽤나 버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실제 그 금융회사의 소유주인 은행주, 즉 뱅커나 이런 사람들은 뉴욕에서 시에서 조금 떨어진 롱아일랜드나 이쪽으로 좀 멀리 가면 대저택이 있어. 우리 위대한 개츠비 그런 데 나오는 데 있지. 아, 그렇죠. 그런 데서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도 한남동에 있는 더힐이라든가 또 중견기업 회장님들 중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들 사시더라고.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데 많이 사시거든.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대부분 미국은 우리처럼 종상향이 돼서 상업지구가 근처에 들어서고, 그리고 아파트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지목이 바뀌었다는 걸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인식해. 이게 참 특이한 습성이야.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차이가 하나 있다. 아니, 형님,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대저택을 말씀하셨을 때 딱 떠오른 집이 있었어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마 아이언맨 있는 그 집은 베버리 힐즈 쪽이나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긴 해. 위치가 좀 그래 보였어. 뭐 내가 그 동네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보긴 했지, 관광으로. 근데 절벽 같은 데 뭐 건축 허가가 나고 그래요? 바로 그거야. 전 세계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가장 높이 칭송하는 게 뭐냐면 이 지목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거야. 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벼랑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 속에 이런 대형 주택들이 들어가지 않아. 왜? 그린벨트 때문에, 국립공원 때문에.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외국은 돈만 많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훼손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조금만 풍광이 좋은 뭐 마이애미 비치 어딘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대저택들이 전부 빼곡하게 뭔가를 짓고 있어서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세상에 한국은 북한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풍광 좋은 곳은 단 한 곳도 그런 대저택이 들어서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이렇게 저개발 국가였던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그린벨트를 철저히 지켜오면서 친환경의 이 상황을 계속 유지고수할 수 있었는지를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그래서 외국은 우리 같은 이런 국립공원 근처에 대저택이 산 중턱이나 벼랑끝이나 이런 데 없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꼽는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지. 법적인 용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법적인 용도 말고 또 내가 머리를 잘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새로 건물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평지랑 경사진 곳, 넌 당연히 둘 중에 어딜 더 좋아하니? 저는 평지를 좋아하는데요. 경사진들 샀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경사진들 더 좋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사진대는 잘만 활용하면 1층이 2개층이 될 수 있어. 앞에서 뒤에서? 그렇지. 그런 건물 본 적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양할 때 1층은 임대료를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2층은 임대료 수익이 확 떨어지지.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쪽 그 길로는 2층이 1층 역할을 하고 이쪽 길로는 1층이 1층 역할을 하니 양쪽 다 1층 수준의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경사진 부지에 내가 집을 짓거나 경사진 부지에 건물을 올릴 때 2개 층이 1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히 잘 지어버리고 하면 이게 또 큰 돈이 되는 거야. 임대 수익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이대 쪽은 경사진 곳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대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큰 대로변뿐만 아니라 뒷골목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를 또 많이 이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대 뒷골목 쪽에는 분명 여기가 2층인데 골목 쪽으로는 언덕배기를 올라가니까 여기가 1층 같이 보이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2개 층에게 모두 1층 임대료 수준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아.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임장을 다니셨네요, 이대 쪽으로? 내가 그때 좀 더 돈만 있었어도 내가 이걸 활용을 했었을 텐데.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많이 목격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절대 여러분 바바리맨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면밀하게 이용하고 건축 관련한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아주 더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사진 부지에 건물 올린 분들의 재미난 또 일화가 있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분들이 그 경사진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더래. 그래서 싸게 사서 훨씬 더 좋게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수들이 위치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전술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뭘 것 같아?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용도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건축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인접 도로? 그런 것도 중요해.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목적일 때는 도로가 바짝 붙어 있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소음날 수 있으니까. 시끄럽고 먼지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제일 주거지역으로 중요한 건 향이야, 향. 향. 남향이냐 뭐냐. 동향이냐 북한. 자, 그러면 도대체 향으로 그 집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물론 지역마다 동네마다 나름대로 편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으로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된 연구가 있어서 하나 찾아왔어. 아, 그래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 향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거야. 전국 평균으로 남향의 아파트 가격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동향이면 얼마나 되냐면 95 정도로 떨어져. 5%가 일단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서향이면 얼마나 될까?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 대충 찍어봐. 85? 정답이야. 그래요? 86.42까지 떨어져. 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의 향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남향이 100인데 서향이 84니까 15%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가격의 향에 따라서도 엄청난 편차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 향 말고 또 뭐가 중요할까? 층! 맞습니다. 그럼 층에 대해서는 또 어떤지 또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로얄층이라고 부르는 층이 있어. 아니, 옛날하고 지금하고 로얄층의 개념이 점점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 아니, 예전에만 해도 저희 집이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7층이었습니다. 로얄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얄층이 탑층에 가깝잖아요. 더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탑층에 맞아. 가까워. 옛날에는 탑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중간층 정도로 있는 게 이제 로얄층이었고 7층인데 로얄층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아주 특수하게 애 많이 키우는 자녀가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1층을 선호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애들이 뛰어놀아도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이런 특수한 소비층이 있는 사람들은 또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1층이면 그냥 빈번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니까. 우리는 뭐 위에 층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 로얄층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긴 한데, 자, 지금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로얄층의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었을 때 준 로얄층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97 정도로 떨어져. 그 다음에 끝층. 끝층 가장 안 좋은데 그렇지. 한 10%? 야, 너는 부동산 거의 감이 있는데? 진짜요? 92.5로 떨어져. 아. 그러니까 한 근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지라는 것이 향과 층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로얄층의 남향이었던 집과 서향의 끝층에 있는 거는 가격 차이가 근 30% 가까이 차이 날 수? 서로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위치라는 것도 사뭇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 소음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 소음이 없는 아파트의 시세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소음이 보통인 아파트 시세가 이것까지 얘기해 줄게. 97.6으로 떨어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시세 차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알겠지? 남향에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로얄층인 곳과 서양에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끝층인 곳은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거의 반토막은 좀 오버다, 이렇게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네요. 특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주는 주거라는 건 상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차이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단순히 그 동네 이름이라든가 아파트 브랜드 명칭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